정부가 1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큰 의미를 지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줄여서 흔히 외평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쓰이는 기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요? 올해 3월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뭐 미국의 주식시장도 막 폭락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럴 때 보게 되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짧은 기간 내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율이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많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개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좀 이제 그러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좀 풀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풀 돈이 좀 이제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 돈이 바로 이제 예국환 평형 기금이고요. 기금이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예국환 예평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자가 붙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자가 이번에 아주 역대 최저로 낮았다. 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군요. 특히 이제 이제 이번에 달러 표시 채권하고 예. 유로 표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두 가지로. 합해서 이제 한 14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유로화 채권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면 마이너스 금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이번에 발행한 액수가 이제 그러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7억 200만 유로를 받았어요. 받을 때는 7억 200만. 200만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채권을 받았는데 갚을 때 5년 후에 갚을 때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자 안 내고 돈을 빌렸다는 그렇죠. 거죠. 이자 안 내고 200만 유로가 또 남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 금리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일단은 뭐냐면 그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기준금리 이 상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유럽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채가 다 이제 마이너스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이제 역외 국가들 혹은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가상금리가 붙게 돼 있는데 가상금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차입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결국은 유로로 표시된 채권인데 유럽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나라대로 꽤 대접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달러 표시 채권도 상당히 이번에 소위 이제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대 최저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상금리가 좀 이제 그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국가 채무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이 전혀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을 정도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건 되게 원화 표시로 되게 이제 이게 국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화 표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언제든지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요. 근데 이제 외화들 달러나 유로나 엔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환할 존이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는 뭐 지난 3년 동안도 보게 되면 한 600억 달러에서 한 40억 달러 정도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한 4,100억 달러 이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이 건전성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제 외평채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연쇄적으로 파생되면서 기업들이나 금융권이 계속 도움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빌리는 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바로미터죠. 바로미터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외화를 빌릴 때도 그러니까는 정부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이제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튼 뭐 각 기업이나 금융마다 여기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아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이제 경제에 또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이거 경제적 타격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완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얼마나 타격을 입고 있는지 좀 설명이 될까요?
8월 15일 날 이제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요. 8월 17일부터 그 한 주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의 수도권 매출액이 한 18%가 줄어들었었어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요. 그게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38%까지 이게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한 90%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5단계로 강화하면서 그 충격이 굉장히 아주 크게 증폭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4차 추경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경제 활동이 이게 복구가 안 되지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매출이 안 잡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줘봤자 일회성으로 줘봤자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아마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어떤 협조에 좀 믿고 좀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잘 참여를 자발적으로 어떤 협조라든가 참여를 통해서 방역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챙기면서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역은 남들보다는 좀 낫게 상대적으로 훨씬 낫게 어떻게든 잡았다 또는 뭐 잘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제하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 균형을 좀 맞춰서 그러려고 이제 1년에 4번이나 추경을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추석 전에 풀리면 효과가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요 논란이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 연결망이거든요.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이게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못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제 고용을 이제 줄이고 그러죠. 그러다 그게 가장 일차적으로 타격받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줄어드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지금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하는 거를요. 근데 이걸 계속 손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견디려면은 이게 소비가 좀 이제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래도 이제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 부분에 그러니까는 좀 지원을 해줄과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잡히도록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복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효과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보완적인 관계인데 이걸 굉장히 대립적으로 이걸 구도를 전개시킨 게 제가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전에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경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세우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